자,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서 경영학적인 거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예, 그 다음에 쭉 하다가 한 6시간 정도 하다가 이제 그 보건의료 관련된 시스템하고, 예, 제 뭐죠? 한국에 있는 그러한 그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뭐라 그러지? 그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예, 보험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이제 실제 이제 지금 정도면은 실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제가 촬영을 해놓는데 우선은 이제 오늘 진행될 거는 그동안 그 바로 앞에 했었던 거 바로 그 전에 예, 이두 번째 강의 했었던 거 이후로 이어서 할 건데요. 자, 내용은 구매자의 교섭력이에요. 그 전까지 대체제와의 경쟁이라든지 여러분들 PPT 보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양상 강도, 뭐 포트의 산업 구조 분석, 뭐 이런 거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걸 쭉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거에서 이제 구매자의 교섭력이라는 거를 대해서 배울게요. 지금 하고 있는 구매자의 교섭력 나중에 제가 종합해서 다 설명을 하겠지만 자, 요거는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했었던 산업구조 분석에 들어가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산업구조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 기업이 어떠한 산업에 그러니까 경쟁자들하고 있는 관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거, 나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는 뭐라 그랬었죠? 무엇인가 자본이나 아니면 자원이나 이런 것이 투입이 돼서 산출물이 나온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가장 싼 값에 투입을 해갖고 많은 돈을 벌다든지 무엇인가 프로핏이 많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나 혼자서 만약에 이 경쟁 시장, 아니, 나 혼자서 시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팔고 한다면 경영이라는 거 관점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랬었죠. 자, 결국 경영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 개념은 뭐냐 그러면은 경쟁자들한테 뭘 하는 거랬죠? 이기는 방식에 대해서 배운다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대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기냐 해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다? 그 주변에 대한 것을 이제 환경을 분석을 해야 되더라. 자, 그것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오늘 들어갈 주제는 이제 구매자의 교섭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매자의 교섭력이라는 것은 자,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떤 걸 말하죠? 내, 어, 그러니까 내가 요 구매자의 교섭력을 진행하기 전에는 그냥 하자. 자, 구매자의 교섭력이라는 거는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요. 제가 물건을 만들든지 어떤 서비스를 만들면 누가 필요해요? 이것을 사줄 사람이 필요하죠. 이걸 구매자라 그러죠. 아주 쉬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 자, 구매자의 교섭력이라는 구매자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느냐. 힘이 누구한테 갖고 있냐. 쉽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구매자의 교섭력이라 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만들어요. 핸드폰을 만들어서 판다라고 할 때 그러면 누가 삽니까? 핸드폰을 개인적인 뭐 이런 일반적인 고객들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에서 단체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을 구매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매자가 어떠한 만큼 힘이 있느냐 이걸 구매자의 교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한 구매자의 힘이 있으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쉬워요? 안 줘요? 안 쉽겠죠. 과거의 경영학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힘이 있다기보다 구매자가 파워를 가진 거다기보다는 누가 파워를 가지냐면 공급자가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바뀌게 된 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100개의 물건을 만드는데 내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줄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있죠. 사는 사람한테 있지 않고. 자, 반면에 만드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물건이 매번 10,000개씩 나와. 10,000개씩 나오는데 살 사람은 1000명밖에 없어. 그러면 누가 힘이 있어요? 구매자한테 힘이 있잖아요. 현대의 경영 환경은
구매자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뭐든지 구매자가 강하진 않아요. 공급자가 강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구매자와의 교섭력은 내가 과연 내 물건을 사주는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 교섭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느냐, 이 얘기를 구매자의 교섭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강한 구매자의 힘이라래요. 자, 구매자가 힘이 강할수록 우리의 교섭력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종속될 수밖에 없겠죠. 사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안 사. 이러면 그럼 사지 마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래, 네 거 안 사고 딴 거 살게. 이런 방식으로 틀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구매자의 힘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정보량이 있죠. 어떠한 거를 사는지 구매자들이. 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얘기는 직접 고객들을 대상하는 일반적으로 그 경영학에서는 이렇게 돼요. B2C라고 얘기를 해요. 알파벳 B 그리고 숫자 2, 알파벳 C 이렇게 쓰는데 그게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의 약자예요. 그래서 B2C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러면은 비즈니스를 일반적인 고객하고 하지 않고 기업 대 기업 간에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그건 B2B라 그래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내가 비즈니스를 누구랑 하냐 그러면은 정부랑 해요. 그러면은 B2G라 그래요. 고버먼트를 해서 비즈니스 투 고버먼트에서 B2G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B2C, B2B, B2G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구매자는 오직 B2C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B2G도 있고 B2B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즈니스라 그러면은 내가 무엇인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프로덕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소비자 커스텀한테 직접적으로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화학 원료를 수입해서 파는 회사야. 직접 파나요? 직접 안 팔죠. 그 도매점에다 팔 수도 있고 이것을 가공하는 공장에다 팔 수도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비즈니스란 말이야. 자, 이런 거를 이제 그러면 내 걸 사주는 사람은 무조건 다 구매자가 돼요. 그렇다고 구매자가 최종적인 구매자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사주는 이 기업이 내 걸 사서 이 사람이 또 딴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 자체는 무엇인가 내 거 사서 쓰는 사람이 구매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내가 만든 서비스나 프로덕트 제품을 구매해 주는 사람이 구매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강한 구매자의 힘, 정보량 이런 거 다 봤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온 게 전환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뜻은 공급선을 바꾸는 비용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내 물건을 계속 사주는 곳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펜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야. 펜을 만들어서 아예 제조를 다 해서 파는데 이거를 삼육보건대에서 계속 사줬어요. 계속 사줬었는데 되게 여기 학교에다 팔고 싶어하는 회사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그러면 내가 그래 여기다가 자꾸 파느니 이득도 안 남겠다. 그러면 딴 학교에다 옆에 있는 경희대학교에다 팔겠다. 자, 요럴 때 드는 비용을 전환 비용이라 그래요. 내 것을 딴 데다 팔 때.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동안 계속 거래했었으면은 어느 정도의 그 안정적인 거라든지 한 달에 얼마 정도가 팔린다는 대충의 수요와 뭐 이렇게 안정적인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가격을 좀 낮춰서 해주지만 대량으로 구매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에서 아예 안 되겠는데 공급선을 조금 바꿔볼까? 그래서 바꿔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전환 비용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막 쉽게 팔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써보세요 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으니까 니네 거 조금씩 사서 쓰겠다. 다 이렇게 해요. 처음부터 왕창 갖다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걸 계속 써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전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직적 통합이라는 거 이제 뒤에서 등장할 거예요. 수직적 통합, 뭐 수평적 통합 있는데 통합이 안 나오네. 통합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자, 통합이라는 걸 이루게 되는데
조금 빠진 것 같네요. 일단 말로 설명하고 제가 나중에 하나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앞으로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수직적은 말 그대로 위아래를 통합을 하는 거죠. 위아래를 통합을 하는 것인데, 위아래를 통합을 할 때 어떻게 되냐? 그 위아래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그러면은 제일 밑에 원료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유를 캔다든지 그런 원료를 캐는 그러한 업체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뭐예요? 가공하는 업체가 있어요. 일명 매뉴팩처링이라고 해요. 맨 밑에 있는 거는 뭐 리소싱이라는데 그 리소스를 갖고 매뉴팩처링을 한단 말이야. 가공을 해. 가공을 한 거를 어떻게 하죠? 팔죠. 네, 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유통기업이 필요하죠. 유통을 해갖고 팔아요. 판다고 끝나나요? 판 다음에 AS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이 일련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쭉 나열한 것이에요. 자, 수직적으로 나열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제일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원료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AS란 말이야.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단계로 하는데 이 통합은 일반적으로 이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통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내가 만약에 매뉴팩처링 회사예요. 물건을 가공하고 제조하는 회사에 난 그거 하나만 하고 있어. 공장만 돌리고 있어. 그러면 나한테 구매자는 뭐예요? 밑에서 재료 원료를 저한테 주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내 나온 제품을 유통시키는 유통회사가 될까요? 유통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될까요? 그쵸. 유통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나의 윗단계 회사가 되겠죠. 나의 밑단계는 뭐예요? 원료를 공급하는 거. 이 수직적 통합이라는 거는 이 수직에서 윗단계를 통합을 하든지 아랫단계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매자의 교섭력에서 뭐가 됩니까?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 사람이 나는 만들기만 해. 그리고 이 사람은 사서 내 걸 팔아주는 사람이야. 난 만드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다른 이제 공급자들하고 하고 우리 거를 잘 안 팔려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한테 되게 까다롭게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바에는 내가 직접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단계를 통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경쟁 기업을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새롭게 그 판매처를 개척을 해서 만들어낸다라든지 자 이런 거를 수직적 통합 중에서 이 위로에서 상방 통합, 그래서 forward integratio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인테그레이션은 뒤에 나오니까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단 처음 그렇게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그 구매자의 교섭력에서 수직적 통합 방식을 써갖고 뭐 읽어낸다, 뭐 이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공급자의 교섭력이죠. 공급자. 자, 그러면 공급자는 뭐예요? 나한테 재료를 주는 사람이야. 만약에 내가 판매 회사면은 나의 공급자는 누가 될까요? 물건은 만드는 회사가 되겠죠. 그 밑에 단계가 공급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밑에 단계가 나하고 직접 거래가 없으면 이 사람은 나한테 공급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그리고 나한테 공짜는 나랑 거래가 맺어져 있는데 나한테 무엇인가를 대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급자라는데 공급자의 교섭력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 갖고 물건을 넘기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죠. 자, 근데 물건을 넘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급자들이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되잖아. 내 물건을 넘길 때 내가 힘을 갖고 싶은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카르텔 같은 경우는 형성하죠. 쉬운 얘기가 오펙 산유국이에요. 석유를 만들어서 전 세계 다 파는데 자 파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 걸 막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석유가 나는 공급자는 한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힘을 내가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끼리 힘을 모으죠. 이걸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유국들이 모여갖고 가격을 정한다든지 그러니까 담합을 해서 싸운다든지 자 이런 거